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일 재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권력기관 개혁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합동인사회에 인사말을 했습니다. 길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과연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 길이 멀죠. 그런데 정말 문 대통령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지난 4개월간 본인이 해온 또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친문 세력과 민주당이 해온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는가? 두 번째 또 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한 얘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문 세력들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높은 요구를 절감한 것 같지 않은 행동을 그동안에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얘기가 얼마나 국민들 눈높이에 정말 와 닿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다짐 좋죠. 그러나 이런 불공정의 대명사에 대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이 보여온 그런 행태들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불구속 기소를 해가면서 공소장이 공개가 됐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의 불공정 요소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불공정 요소들 한번 보시죠.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오늘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 27일에 한 30군데 안팎 정도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와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그랬었죠. 아니,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요?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그 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는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그 후보자를 둘러싸고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그 다음에 고민정 대변인 등이, 이 사람들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인식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종 일관 같은 입장이었는데, 자, 그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과 그동안 청와대에서 보여온 이런 반응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맞춰보면 과연 누가 무리한 것인가? 누가 공정사회를 배반한 것인가? 누가 공정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죠. 그때 그 영장 전담 판사, 기각했던 영장 전담 판사 권덕진 부장판사죠. 그 사람도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그 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공정기능을 저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의 공정기능을 저해했다. 그런데도 다른 이유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누가 임명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는 이런 만구도 없이 공정사회 얘기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재수 공소장.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도중에 중단한 의혹. 뭐 지금 이제 중단한 것은 뭐 그 영장 전담 판사도 거의 인정을 했으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을 중단하여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 공정 기능을 저해했으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찰 중단한 거. 지금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감찰 종료라고 주장했었죠. 종료라는 주장은 적어도 영장 전담 판사한테는 먹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판사도 감찰의 중단이라고 인정을 했다 하는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언급이 없이 공정사회를 얘기했다. 바로 공정사회, 국가 공정기능을 저해한 사람을 임명해놓고서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그걸 끝나자마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국가 공정기능을 저해했다는 부분이 인정된 직후에 이뤄진 신령 합동 인사회에서 공정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 적어도 정말 우리 사회의 공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느냐, 그 인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것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하명수사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이라는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동원돼서 도와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그 의혹과 관련해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자기 업무 수첩에 적어놓은 여러 가지의 송철호 시장 만들기 이런 행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행태들이 현재 어디까지 확인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뭐 워낙 지금 피의사실 공표 뭐 이런 거로 여권이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적어도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현실화됐다. 예를 들어서 송철호 변호사를 단수 공천한 것, 그 다음에 송철호 변호사를 경선을 배제하고 임동호 당시에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배제하기 위한 청와대나 민주당의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을 뭐 수첩과 실제 진술을 통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 본인의 증언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의 정무수석, 그 다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의 말이 그 업무 수첩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 수첩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2017년 10월 12일에 그 송병기 업무 수첩에 보면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마를 요청하기엔 부담, 과로하고 면목 없음으로 임 실장이 대신하여 전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무려 8번을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진 송철호 변호사한테 다시 나와달라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하기에는 정말 면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얘기를 못하고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이 송병기 업무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0월 11일 또는 12일, 그 보도가 하루 차이가 납니다. 12일에 송철호 현재의 울산시장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난 데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한 5, 6일 뒤에 송병기 업무수첩에 보면 10월 17일에 임 실장한테 직접 설명, 임동호를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직접 설명,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만난 직후에 송병기 업무수첩에 직접 설명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적어도 송철호 변호사가 임종석 실장한테 직접 설명을 했거나 아니면 직접 설명을 그 이후에 송병기 부시장이 했거나 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거 아마 검찰이 확인을 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정사회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도 그 방면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을 확인해서 알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할 수 있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짐작이라고 할까요? 저로서는 난감한 그런 입장을 아마 보이지 않았을까? 적어도 속으로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하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공수처법 이게 위헌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이 거론한, 헌법이 인정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무회의 의결을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사람은 검찰총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중에서는 경찰청장도 아니고 공수처는 아예 없습니다. 거기에. 자, 그러면 유일하게 헌법이 인정한 수사기관을 그 위에 상전처럼 공수처를 만드는데 그것이 헌법에 근거 규정이 없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게 위헌적 요소다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누군가가 헌법 소원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헌법에 따른 권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현재 국무회의에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면서 헌법적 근거를 지금 전혀 만들어 놓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수처장 임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공수처가 우현이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력기관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나자마자 맨 처음 결재한 것이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안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법 규정에 따르면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10일 내의 기간을 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엔 딱 이틀 줬습니다. 그것도 1월 2일 일어나자마자 업무 시간도 아닌 오전 7시에 결재했습니다. 그만큼 조급하다는 얘기겠죠. 무엇이 조급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해야 된다. 근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공정이라는 가치, 정의라는 가치를 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을 견제해가면서 그 사람 앞에서 공정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어느 시대, 어떤 가치관에 기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였죠. 새정치연합 대표이기도 했고 그래서 둘이 만나면 왜 농담처럼 이런 얘기했습니다.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다. 서로 그런 표현을 그 주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감수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만났다면 서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세계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사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사회와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식하는 검찰개혁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정사회는 결국은 조국이나 유재수나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련한 공정한 개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관대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 진영에 있는 권력에는 가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적폐청산 수사 때 얼마나 그 해당자들에 대해서 가혹하다, 검찰이 가혹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적폐청산 수사를 총지휘한 사람을 우인설관식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더니,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춰서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검사장으로
몇 단계 승진시켜서 그 자리에 임명했고 또 검찰총장도 그런 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 수사 잘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니까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지금 더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틀림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떨어져 있다 하는 거고요. 공정사회도 마찬가지로 매우 거리가 떨어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식 공정사회, 문재인 대통령식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또 앞으로 오늘 그 신년 합동인사회 거기 앞에서 서서 듣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식하는 그 가치 기준과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들은 어디에 기반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